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이렇게 나타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14일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보고서에서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최초의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이 중요한 약점이 있고 그래서 고객의 유출 가능성이 좀 있다. 어,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SVB 이후에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확 올라가 버렸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우디 국립은행이 크레딧 스위스의 예, 최대 주주거든요. 지분이 9.9% 갖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2022년 증자를 하면서 현재 지분이 9.9%가 돼 있는데요. 그 이제 이게 이제 방송국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더 이상 증자 못한다. 그 이유는 사우디 법규 때문에 그런데 이 얘기를 하자마자 안 그래도 전날 SEC에서 얘기했던 그 여파가 좀 있어서 그런지 예, 이제 완전히 이제 크레딧 스위스에는 이제 만약 유동성 위기가 오면 아무도 구제를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시장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그래서 문제가 돼서 막 출렁출렁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크레딧 스위스의 울리 퀘러너 CEO가 우리 괜찮아요. 모든 규정 초과 준수를 하고 있고 유동성도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은행 위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게 시장이 믿나요? 안 믿지. 벌써 1번, 2번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면 시장이 벌써 안 믿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날만 그러니까 5년물 CDS 프리미엄이 984까지 급등하면서 하루에 2배 이상 급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크레딧 스위스가 막 60%까지 폭락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새벽 오늘 새벽이죠. 장막판에 이제 스위스 당국이 필요하면 우리가 자기 은행이니까 크레딧 스위스에 유동성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가 이렇게 급반등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시간에서도 7% 떨어지는데 60% 떨어지는데 막판에 13%까지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나타나서 좀 한동안 어, 쇼가 있었고요.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은행 같은 경우는 SVB 사태로 인해서 이제 다른 지방은행들이 굉장히 연쇄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방은행에서 돈이 빠져갖고 이제 에, 저기 미국의 우량은행으로 막 가버리니까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돈이 차고 넘치고 근데 미국의 지방은행들은 돈이 없고 이러니까 되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BTFP라고 해서 은행들이 보유한 미 국채나 MBS를 담보로 필요시 최장 1년 기간 동안에 단기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때 담보 자산 가치를 시장 가격이 아닌 액면 가격으로 인정하면서 연 5%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형태로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자산을 팔지 않고 대출 가능할 수 있으니까 유동성 위기는 또 완화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그 양적 완화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시장이 굉장히 이제 환호를 하는 형태의 흐름이 있죠. 근데 이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게 빠르게 이게 막 이제 막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페드 워치의 전망은 3월 금리 동결. 제 금리 동결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월에 25bp, 예, 3월에 25bp, 5월에 25bp, 예.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동결 이건데 지금 페드 워치에는 6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자꾸 이게 확률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꾸 은행들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더 이상 공격적인 금리를 못한다. 그래서 6월 정도 되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심지어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올해 연말까지 100bp까지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죽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 박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서부 텍사스 원유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달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심리가 위축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이 보시면 물가 지표인데요. 이게 생산자 물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6에서 4.6까지 확 떨어져 버렸죠. 예측치가 5.4%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 전월비 MOM. 근데 그것도 예상치가 0.3인데 마이너스 0.1로 확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제가 말씀드리면 어, 이게 생산자 물가지수는 한두 달 뒤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이 되잖아요. 반영이 되죠. 그리고 오늘 국제유가가 이렇게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반영이 된다면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 다음 달에 CPI는 또 걱정할 게 없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저런 은행의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서 돈을 푸는데 그 돈을 푸는 과정에서 어쩌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물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시중에 통화를 냈을 때 물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쇄가 되는 거죠. 그죠? 국제유가에 떨어지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쩌면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3월까지는 조정, 4월 달부터는 다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매 판매는 오히려 적어졌죠.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줄어들 거라고. 저는 올해 하반기 가면 이제 미국의 소비가 급격하게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소매 판매는 되게 안 좋게 되겠죠.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버티지만 제가 볼 때 하반기부터는 실물 경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선물은 오늘 좀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 한 3천 계약 담았으니까 이게 3천 계약 빼더라도 아직도 14,000 계약 정도 남아있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체크를 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인버스 개인 수급 이게 굉장히 변화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개인들이 올해 1월 달부터 개인들이 인버스를 엄청나게 많이 샀거든요. 근데 이게 다 팔아버렸어요. 개인들이. 그래갖고 이제 어떤 형태가 가면 이걸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연간으로 보니까 개인들이 금융투자죠. 금융투자가 작년에 1조 정도를 샀다가 올해 한 8천억을 팔았다가요. 그러면 2천억밖에 안 남았죠. 그러다 다시 다 담아버렸어요. 6천억.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장구는 좀 빠지긴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샀던 거에 비해서는 물론 이제 심리가 약간 위축되긴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는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당분간 박스권의 종목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것들이 자꾸 이제 나오면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 그러니까 빨리빨리 은행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빨리 이게 확산되기 전에 정부에서 자꾸 막아주는 건 되게 좋은 건데 심리가 막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2300선에서 2500선 사이의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가 계속되면서 종목들은 또 종목대로 가는 형태의 장세 이렇게 되면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변동성은 좀 심해지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걸 받아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개인들이 신용장구를 이게 계속 빠져가야 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뭐 신용장고가 2조 샀는데 이제 2천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용장고에 대한 부분을 어떤 형태든 받아가려면 계속적으로 이제 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좀 박스권 종목 장세로 다시 회귀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이번에 뭐 무방할 때도 계속 얘기 드렸고, 이번 장은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장이다. 예, 그래서 한국판 니프티 피프티 장세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했고, 그 전체적인 추세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대충 오늘 시장 나온 건 이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뷰도 한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어, 많이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되게 빨리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예전처럼 이렇게 놔두지 않고 굉장히 빨리 이렇게 정부에서 반응한다는 거, 그리고 유가가 꽤 많이 떨어졌다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됐나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 예,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토론식 수업 있는 마지막 그 교육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꼭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마 마지막 교육이라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좋은 종목 8종목도 제가 공개해 드린다고. 예.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예. 했고요. 저녁 먹었습니다. 예. 자, Q&A니까 질문하세요. Q&A 시간입니다. 예. 시황은 여기까지 했고요. Q&A 시간이니까 이제 질문해 보세요. 오늘 제가 9시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고 제가 좀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잘 안 넣는데 좀 늦어버렸어요. 자, Q&A 시간.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에 지금 질문하신 분이 은행의 연쇄 부도가 더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레딧 스위스는 당국이 개입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BTFP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그 지방은행들만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은행들의 뱅크런이 나오면 여기서 돈이 다 빠져갖고 미국의 대형은행들로 가니까 대형은행들은 더 좋아지죠. 안 그래도 안전한데 자산이 건전한데 더 건전해지니까. 그러니까 지방은행들의 문제겠죠. 근데 지방은행들은 이게 아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BTFP를 가동시킨 게 연쇄 부도는 되게 막아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한번 경험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빨리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내가 크게 아파봤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 알겠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파생상품 같으면,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의 파생상품 같으면 손실 규모가 얼마 정도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국채잖아요. 그 국채는 이렇게 담보대출 해주면 나중에 또 국채 가격이 또 이렇게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다 이게 회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은행 문제는 조금 더 이게 좀 안심할 수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시스템 문제로 가기에는 좀 이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런 은행들 때문에 이제 그 벤처라든지 스타트업에 이제 자금줄이 막히면 투자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쪽 기업들이 이제 부도가 나고 그러면 고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실업이 발생되고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실물 위기로 좀 전이될 수 있는 부분 꽤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예, 이제 그러니까 큰 기업보다는 이게 좀 작은 기업들 위축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 괜찮은 기업들만 올라갈 거라 주식시장에도 정말 빅테크라든지 정말 괜찮은 기업들만 올라갈 것이다. 그 코스닥 개별주는 지금 어, 지금 안 그래도 그 신용 잔고도 많은데다가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어, 강력한 모멘텀이 있지 않은 종목들은 좀 쉽지 않겠죠, 그죠? 예. 어, 뭐 상반기에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건 어려울까요? 모르겠습니다.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그 다음에 3월 달에 어떤 통화 정책이 나온지 이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일단 먼저 살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 그래야 뭐 기본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제가 제 유튜브의 디자인을 좀 바꿨습니다. 예. 좀 봄이 돼서 산뜻하게 좀 바꿨습니다. 예.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예. 아, 글쎄요. 로봇은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이유 때문에 가는 거고요. AI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죠? 요걸 보면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은 삼성전자에서 추가적으로 오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라는 지분 확보를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간 거고 AI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봇은 대기업이 계속 투자를 하니까 그나마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거고요.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지금 로봇하고 AI하고 차별화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모멘텀이 없으면 그냥 기대감으로 가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로봇하고 그 AI잖아요. 그러니까 AI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업그레이드하고 개발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이 그거와 같이 경쟁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로봇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니까 계속 지분을 확보하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빨리 로봇 사업에 진출하려고 그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모멘텀이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섹터 아니면 잘 못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죠. 예. 또 디자인 좀 산뜻하지 않나요? 바뀐 게? 예. 좀 산뜻하죠?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황 전문으로 이제 제 유튜브를 바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시황하고 파생 쪽으로 제 유튜브를 좀 바꿔서 어, 조금 저희가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 특강 3월 달까지 하면 4월 달부터 제가 이제 주식에 대한 대형주를 제외하고 뭐 테마주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 파생으로 완전히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거 꼭 수강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정말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2340에서 쌍바닥 모양을 보이면 반등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 짓을 봐도 모르죠.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직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아직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저는 4월 달 정도에서는 아마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3월 달 바닥이 뭐 지금 잡힐지 추가적으로 하락할지 모르겠고 어쨌든 4월 달부터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저런 식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달러가 이제 조만간 약세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